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요 기사 한번 보고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한국경제 이지연, 이선아 공동 리포트인 것 같고요. 바이러스량이 1000배가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고 하네요. 델타 변이고요. 우리가 알던 코로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의 룰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 느낌? 자, 뭐,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력이 세지면은 그만큼 치명력, 어떤 독성은 약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전파력도 높고 바이러스 양도 많고 그만큼 치명률,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독성도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벌써 10만 명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대를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다양하게 재생산 지수 9명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백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기본적으로 이걸로 이제 우리들은 바이러스와 이 면역 관련 싸움을 하는 거고요. 물론 조금 특이하게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로 저항력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이런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전염,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이나 관리가 잘 되겠죠. 물론 반대쪽에 있는 기저질환자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제 몸에 대사 체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떨어지실 거고요. 자, 우리들은 일단 개개인도 중요하겠지만 보고 왔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세계 국가 인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꼭 딱 집어서 백신 치료제 이런 약물적인 병리학적인 이런 수단뿐만이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스크가 되겠죠. 첫 번째가 마스크 그 다음에는 알코올 손 소독제 그리고는 여러 가지 손 씻기 그리고 일상생활 자체에서 방역을 생활화해서 이런 쪽에서 얻는 효과도 무시 못하는 거죠. 일단은 마스크가 걸러주고 거리 두기로 한 번 더 걸르고 손을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전염이 더 차단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요양원이나 예, 노인 노약자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무의식적으로라도 면역력이 올라가게끔 어떤 신체 활동을 하고 평소보다 식사를 잘한다든지 평소보다 조금 자기 몸에 신경을 쓰므로 만에 하나라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더 높이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생명체는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무의식 속에서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방역이 맞다, 틀리다, 불편하다, 번거롭다, 응? 심지어는 코로나 초기에는 스웨덴이었나요? 스웨덴은 그냥 차라리 다 걸려버리자. 어? 이 황당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주장했죠. 다 걸려버리자. 그냥 다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멍청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지난 영상에 도쿄가 10,000명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본 전체가 10,000명을 돌파한 거고 도쿄는 그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정정을 하고요. 자, 미국이 뭐 10만 명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미국 뭐 인구 뭐 3억 5천 정도 잡으면은 1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자, 7분의 1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1,000명대가 아니라 10,000명대를 찍어야지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뭐 저번에도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홍정욱. 자, 이 사람 자기 딸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마약 때문에 딸 마약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이 사람 뭐 해외 나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뭐 하여튼 뜬금없이 말을 했어요.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공항에서도 간소화하게 방역 절차를 진행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간소화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럽고 너무 우리는 방역에 대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개 같은 소리를 했는데요. 자, 정우가 너 지금 이거 보이지? 그렇게 간편하고 간소화된 방역을 하고 공항에서 검역 제대로 안 해가지고 미국 지금 10만 명이래. 너 그 나라 가서 살아. 우리나라 불편하다며. 왜 우리나라에서 사냐? 그 나라 가서 살아 제발. 자, 사회 지도층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자, 정신 나간 이런 소리를 하는 것들은 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개망신을 줘도 모자라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증시는 일단은 뭐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힘겹게 저점으로 떨어졌지만 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자, 재충전을 하고 다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짚어보면서 월요일장을 준비해 봐야겠죠. 자, 미국 기업 뭐 실적이 고점이다. 뭐 코로나 확산도 그렇고요. 뭐 다시 오픈됐던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시스템이 자, 지금 다시 10만 명대를 갔다면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바로 재봉쇄 이런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부분은 뭐 그냥 고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뭐 퍼질 만큼 퍼졌고 우리 뭐 여러 가지 각 국가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를 돼가지고 뭐 처음에 두드려 맞았던 그 코로나 팬데믹처럼 그 정도의 혼란이나 그 정도의 어떤 의료 체계 붕괴, 사회적 마비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뭐 자신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멈춤이 맞는 거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4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지만 뭐 여러 가지로 더 강력한 조치가 곧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뭐 한 달 가까이 4주 동안 뭐 3인 미만 2명까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물론 수도권에 한해서지만 많이 노력을 했고 뭐 시민들도 많이 협조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 보면 일부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뭐 지방 쪽에서는 여전히 조금 경각심이 조금 덜한 게 아닌가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전혀 줄어든 건 1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첫째 주, 둘째 주 최소한 2주를 해야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거의 1900명 가까이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뭐 이제 뭐 7월은 끝났고 8월이지만 물론 뭐 주말 여파로 해서 뭐 확진자 수는 살짝 숨이 죽어 있는 느낌이지만 또다시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쯤에는 또 불안해지겠죠. 자, 한번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에 잘 대응을 하시고 각자 면역력도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봉쇄가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기업 실적이 더 우상향할 거냐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찍혔다는 이 보고서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최두선 기자의 파이낸셜 뉴스 보고서고요. 뭐 8월 첫째 주에는 주요 기업 뭐 우리나라 카카오 게임즈나 CJ ENM 컨텐츠 쪽, 그리고 이제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 이런 쪽으로 이제 언택트라고 봐야겠죠.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질 거고요. 자, 첫날에는 월요일에는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뭐 소비자 물가 또는 뭐 미국의 농업 외 신규 고용 지수도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뭐 8월 첫째 주 국내 증시는 강보합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행이죠. 강보합이면 다행입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제가 그래프를 꾸준히 보여드린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하방을 찍고 있어요. 하루 이틀 하방을 찍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쭉 내리 하방을 찍었고 하루 정도만 반등한 모습, 하루 정도만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목금 계속 다 죽어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현금 확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쉽사리 들어가시기보다는 현금을 들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애매하다, 살지 안 살지 애매하다, 이거는 무조건 현금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도 애매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면은 굳이 이 판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뭐 굳이 멀리 가자면은 작년 3월 달까지 가자면은, 자, 그 작년 3월 달 장, 뭐 2월 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드려 맞을 만큼 다 두드려 맞고 3월 초까지 다 두드려 맞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3월 중순부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빠져나오는, 발을 빼는 분위기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3월 뭐 20일 전후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저점이 잡혔죠. 거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아닌 뭐 실제로 종목명을 언급하면 좀 그렇겠지만 진짜 뭐 거래 정지가 된 신라젠 수준의 그런 종목이 아닌 이상 눈 감고 두세 배는 우습게 다 날아갔던 그런 시장이었죠. 지수 자체가 코스피가 1400 수준에서 지금 뭐 3200, 지금 저점을 잡은 게 3200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곱하기 2는 당연한 거고요. 각 종목별로 곱하기 2는 당연한 거고,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6배, 7배, 어지간한 종목 다 이런 수준인 거죠. 그냥 못 갔다 싶은 게 두세 배예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저점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게 반복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발생될 것 같으면은 너무 이 자리에서 너무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금을 확보하시죠. 현금을 확보하시고 첫째 주 정도 지켜볼만 합니다. 첫째 주 정도 뭐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기업이나 여러 가지 국가나 사람들 분위기가 잠깐 주춤하는 느낌이다, 이건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거 아닌데 좀 더 심각한 건지, 그게 아니라 뭐 이 정도쯤이야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분위기인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될 텐데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보고 생각해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걸 지켜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강보합이 됐든 뭐 보합이 됐든 뭐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계속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요. 경기 회복 쉽게 경기 회복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이 뭐 시장 전문가들은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반적으로 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 회복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데, 막상 시장은 경기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뭐 나스닥이 됐든 뭐 다우지수가 됐든 S&P가 됐든 다 최고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인 거죠. 경기 회복이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고개를 들고
중반 정도 올라와 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장은 다 꼭대기에 와 있는데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뭔가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기 NAT투자증권 연구원은 박스권 장세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박스권에서도 저는 좀 약간 아랫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평상시라면 저는 박스권의 하단이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뭐 위로 열리는 돌파 차트의 반대 개념, 아래로 열려버릴 수 있는 폭락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다려 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제 의견에 동조하시거나 제 의견에 반대하시거나 전혀 상관없는 거죠. 참고일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 1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저는 조금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시고요. 다양한 뉴스와 보고서와 전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순환매가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생각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다만 새로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외인이나 기관들은 상당 부분 물량을 쏟아냈고요.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나올 물량은 세고 셌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자,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종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목은 보고 또 보고 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섹터별로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언택트, 2차 전지, 컨텐츠, 경기 민감주 다 언급해봤자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종목은 언급하지 않고, 그나마 이제 어차피 이제 시작될 이 IPO들,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나 이미 시작한 SD 바이오센서나 이런 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자금들, 증시로 들어온 자금이 이 길이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부동산인가벼 하면 쑥 빠져나갈지, 그게 아니라 조금은 8월달 한 달 정도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스테이, 이 증시 주변에 머무르고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일단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느 정도 자금을 정리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고객 예탁금, 개인들의 이 자금들, 개인들의 이 어떤 증시를 바라보는 이런 심리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강보합으로 보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한 발짝 빼고 발을 한 반발 정도 담궈 놓는 게 아니라 담궜던 발을 빼고 살짝 물러선 상태에서 바라볼지, 일단은 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한번 기다려 보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빠르면은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한번 판단해 보고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일주일 내내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한 요 정도로 지금 스탠스를 잡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종목 들어가 봤자 별다르게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점인 게 사실인 거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부분도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느 정도 상방일지 하방일지 결론이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새로운 이야기들, 뉴스들 한번 이야기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국 자진 사퇴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LH 사태 때문에 LH 사태 때문에 간신히 서울시장 자리를 되찾아와 놓고 SH공사 사장으로 집을 4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을 4채를 갖고 있는 김연아를 임명한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병맛 인사죠. 자, 뭐 문재인 지금 정부가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두드려 맞는 거, 욕먹는 거 딱 2가지를 꼽으라면은 부동산 그리고 인사죠. 이 2가지는 누가 뭐래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이 2가지를 다 짬뽕 시킨 그런 병맛 태클을 탄 거죠. 자,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SH공사 사장으로 앉히는 인사를 한다? 진짜 5살 훈이 같은 생각. 한간에 이야기하는 오세훈을 5살 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평가되는, 그렇게 회자되는, 그렇게 풍자하는 딱 그 얘기에 걸맞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름대로 뭐 시대적 특혜가 어쩌니 저쩌니 말도 안 하는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자진 사퇴로 마무리. 이재명도 뭐 누워서 침 뱉기 한 거죠. 뭐 자기가 음주운전이나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 윤석열 이 하나 새누리 국민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입당한 이 윤석열 이 후보 뭐 술 마시는 것 가지고 조롱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얘기 나오겠죠. 이준석이 어떤 인간인데 가만히 입국하겠습니까? 야, 너 음주운전한 땡땡이 뭘 어디 땡땡 하고 있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똥폴 창고의 한마디로 이재명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뭐 일본인들은 뭐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뭐 니들이 반성을 하든 반성을 안 하든 꺼져. 그냥 관심 갖고 싶지도 않어. 뭐 안 좋은 이야기는 패스하고요. 자, 우리나라의 메달 순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여홍철 딸이죠. 여서정이 동메달을 땄나요? 아쉽게 동메달이네요. 뭐 농약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재명 이야기는 꼭 나오네요. 안 끼는 데가 없이. 제가 살짝 언급을 못하고 지나갔는데 확진자가 1,400명 수준이네요. 확진자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0명 미만으로 언제 떨어질지. 400명, 500명, 600명 할 때도 결코 가벼운 숫자는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호시절이었구나.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7월 첫째 주인가요? 7월 첫째 주에 원래 저희들 동창 모임이 잡혔었어요. 7월 첫째 주에 저희 동창 모임이 잡혔었는데 바로 취소됐죠. 우리 동창들이 이제 4명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4명이 모일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소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쿠폰 이야기 나오고 살짝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약간 완화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바로 1,000명대로 뛰면서 자, 어려운 시국으로 이어지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게 뭐 정부가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경각심이 낮아져서 갑자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 퍼진 거냐, 이렇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는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만 추진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로 내수라든지 소비 진작이라든지 골목 상권이라든지 자영업자 문제도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짰었는데 뭐 이제는 뭐 추석 걱정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한 8월 중순까지도 이게 지금 안 잡혀 버리면은 올해 추석 같은 경우에 제가 달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9월 20일, 9월 21일이잖아요. 9월 20일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8월 중순까지는 잡혀줘서 1000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해야지 그나마 이제 9월 달로 넘어가면은 뭐 한 500명대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야지 뭐 추석 귀경이라든지 뭐 추석 특수 여러 가지 이런 추석에 좀 모임이라도 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한 2달도 안 남았네요. 2달도 안 남았는데 요 시간을 잘 우리 시민들이 잘 단합해서 잘 코로나도 잘 막고 소비 진작 뭐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뭐 한 달 만에 시총이 460조가 날아갔다고요? 악몽의 공산당 리스크 이거 한번 볼까요? 뭔 얘기인지 잘 몰라서요. 클릭을 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요. 한 달 만에 역시 한국경제 리포트고요. 고재현 기자. 자, 중국 이야기네요. 중국 이야기. 뭐 여러 가지로 뭐 사교육이나 뭐 정보 기술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쏟아내면서 뭐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시총이 한 10% 가까이는 날아갔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파편을 맞아서 뭐 우리 증시도 아시아 증시도 뭐 더 크게 이야기하면 글로벌 증시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요. 뭐 중국 이야기는 뭐 저는 그렇게 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저는 뭐 중국은 뭐 아웃 오브 사이트 뭐 시선 외로 처리하고 싶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경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지는 않고요. 뭐 이 얘기는 또 뭔 얘기인가요? 긴축으로 전환하는 초입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보다는 뭐 선진국 주식이 유리하다라는 김한진 이분 뭐 회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도 증권가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보고서예요. 김한진 이분 어디 무슨 증권회사 임원급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 내용에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냐면은 자 긴축 전환 초입에는 선진국 주식이 유리하다. 이게 시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과연 긴축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지금 말도 안 되게 고점에서 지금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러고 있는데 긴축 이미 뭐 4월달에 또는 6월달에 계속 나왔던 테이퍼링 이야기는 쑥 들어갔죠.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잡히고 다시 흥청망청 또는 경제가 부흥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방향성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최소 9월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9월달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8월이잖아요. 지금 8월인데 바로 이거 수습하고 9월달에 테이퍼링 논의 들어간다고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10만 명대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뭐 사회 시스템이 낙후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덩치도 크고,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시차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시차도 존재하고 거대한 국가죠. 어떤 이런 사회 시스템이 바로바로 적용되고 바로바로 전환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속도가, 그런 방역도 그렇고 이런 경기 분위기나 사람들의 생각도 확 전환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으로 긴축 경제로 들어갈 것 같았던, 자 이제는 성장 가도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뭐 돈줄 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번씩 툭툭 던지던 4월달 6월달 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시기가 안 맞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선진국 주식이 유리한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긴축이 저는 생각할 상황이 아닌 거죠. 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내년 이후로 그냥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지금 긴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긴축을 이야기할 때가 1도 아니라는 거죠. 뭐 앞서서 보고 왔던 뭐 8월달 첫째 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농업 분야를 뺀 나머지 뭐 고용지수라든지 미국에서의 뭐 ISM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아마도 실망스러울 거예요. 이미 뭐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을 찍고 내려선다는 느낌인 거고요. 뭐 이런 경제 지표가 그런 걸 명확하게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이게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큰 경기 사이클, 커다란 경기 사이클의 정점은 아닌데, 이 큰 경기 사이클을 잘게 쪼갰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오르락 내리락의 정점이었던 거는 맞아요. 이 정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작은 경기 사이클의 정점 찍고 내려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내려서는 분위기에 긴축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리고 뭐 제 판단이 뭐 고루하고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재명 지사직 사퇴, 원희룡의 대선 사용 제주도 지사를 사퇴했나요? 아니 이 사람 이럴 거면 못하러 제주도 하긴 뭐 원희룡이 대통령 될 일은 뭐 제 생각에는 거의 확률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희박하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니 뭐 멀쩡한 지사직을 이렇게 쉽게 던져버리면 제주도민은 뭐가 되는 건가요? 한 집서 쭉 살아도 투기꾼 취급, 후폭풍에 한 발 뺀 여당, 뭐 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뭔 이야기가 있었나요?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 축소.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부동산 관련된 세금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뭐 크게 따지면은 두 가지죠. 보유세와 거래세가 있잖아요. 뭐 굳이 구분해 보자면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거래세에 포함되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에 저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아침에 3개 저녁에 2개 뭐 이 얘기잖아요. 밑돌 빼서 아랫돌 빼고 뭐 결국 똑같은 돌려막기인데, 보유세를 올려주고 뭐 양도세를 깎아주고, 이런 게 결국은 똑같이 세금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건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동산 세금 오르는 게 맞다. 왜? 돈 벌었으면 더 많이 내는 게 맞는 거죠. 보유세가 됐든 거래세가 됐든 낼 돈이 없다고요? 그럼 파세요. 돈이 없으면 팔면 되는 거죠. 돈 없는데 왜 부동산을 쥐고 있으려고 그러세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라니까, 욕심.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무조건 계속 갖고 있고 싶고, 새로 생기는 것도 더 많이 생기고 싶고, 욕심인 거죠. 결국은 기득권은 지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1도 빼앗기지 않겠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 채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본가들, 이런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뭐 불로소득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엔 좀 어폐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평등에 위배되는, 일단은 부의 대물림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은 세금 때려 맞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고 이 가치가 100인데 100이라는 가치를 두고 80이나 90을 세금을 때리진 않을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때려봤자 50이나 60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40 정도 때리는 거고, 이 40을 때리더라도 뭐 이런저런 면세점을 이야기하면은 40도 채 안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100을 자식이나 뭐 여러 가지로 물려줄 때 최대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당연히 뭐 이 민주주의에서 평등이 아닌 자유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득권을 지키고 싶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렇게 태클을 거실 수 있겠지만, 저는 평등에 더 방점을 두기 때문에, 자,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똑같이 기회가 똑같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아주 단순한 이 논리가 기본적인 스타트부터가 잘못되는 거죠. 기회가 공정한가요, 우리가 지금? 자, 누구는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 밑에서 태어나서, 자, 뭐 심하게 얘기하면 가정교사까지 두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거나 학벌을 마련해서 탄탄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요.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빌딩을 물려받고요. 자, 누구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정교사는커녕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취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게 기회가 기회가 평등하다라고 할 수 없고요.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뭐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부회장님 이재용 같은 사람들, 뭐 이재용 자녀도 뭐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입학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의 특혜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앞서서 짚어본 그 김연아 SH공사 사장으로 낙점됐다가 자진 사퇴한,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부동산 4채를 갖고 있던 거는 뭐 자기 세대의 시대적 특혜였다. 자, 지도층 인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사회인 거죠. 자, 조국이 욕을 먹었던 게 명백하게 증권 관련해서, 펀드 관련해서 명백하게 뭐 딱 이거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이 자녀들, 이 집안 전체 자체가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게 사실이죠.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들의 어떤 이너서클 안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꼴사나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자기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잘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더더욱 여론이 나빠졌던 거죠. 저는 솔직하게 한 집에서 쭉 살아도 투기꾼 이렇게 타이틀을 잡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고요. 투기꾼이라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투기꾼이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징역을 살려야 되는 거죠. 징벌적 어떤 과세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냥 정상적인 과세예요. 한 집이 아니라 우리들은 뭐 돈 벌면 월급 빨면 당연히 세금 내는 거고요. 물건 살 때도 당연히 세금 내는 거고요. 자, 뭔가 돈이 움직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건 당연히 양도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를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아줬다. 이런 씨발 이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거를 세금을 깎아줬던 거를 안 깎아주니까 이런 개 같은 정부, 이런 개 같은 제도, 이런 개 같은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이 과연 공정과 기회의 균등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까요? 물론 뭐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가족이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제 영상 왜 보시나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자,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혜택을 받는 거. 자, 가진 자들의 혜택을 받는 거는 축소시키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다 걷어서 자, 힘없고 돈 없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는 뭐 장애우 분들이나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소외 계층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해드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세금 조금 깎아준다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고 얼마나 발전해 갈까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뭐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주식 얘기를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질 못해가지고 뭐 영상이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쭉 들어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또 내일은 또 주식시장이 열릴 거고요. 뭐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그래도 불을 뿜어줄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죠. 자,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뭐 주식이나 금융, 시사 관련해서는 모두 다 내게 맡겨라.